저희가 로제타 샤우드 홀이라는 책을 같이 기획하고 박정희 선생님과 함께 출간하면서 로제타 홀의 핵심 가치를 저희가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선 이해를 가지고 이 책을 읽고 또 로제타 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면 굉장히 풍부한 연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로제타 홀의 핵심 가치의 첫 번째는 무엇보다 용기와 의지였습니다. 1890년 미국 사회는 굉장히 번창하던 시대였고 당시 한국 사회는 아주 조선 시대가 저물어가면서 격변의 시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나이 25살의 처녀가 미국 동부 뉴욕주의 고향의 가족들과 친지 곁을 떠나서 도선 땅에 왔습니다. 당시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도 거의 한 달 정도 걸리는 긴 여행인데 이 여행을 여성의 몸으로 감수하면서 어떻게 보면 당시 서구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던 가장 가난한 나라인 조선에 찾아왔던 그녀의 용기와 의지는 사실 평생 동안 우리가 그녀의 삶의 거의 모든 면에서 우리가 한번 경험할 수 있습니다. 후에 남편이 된 윌리엄보다 사실 1년이나 먼저 한국 땅에 도착했죠. 그리고 결국 남편과 아들과 며느리까지, 며느리의 이름도 메어리인데요. 며느리까지 한국을 위해 헌신하게 만들었던 여성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로제타 샤우드 홀의 핵심 가치는 박애 정신이었습니다. 박애라는 것은 사람이 인종과 계급과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게 박애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인종이 다르고 제국주의의 세력 다툼의 희생양이 되어가던 우리 민족이었죠. 100여 년 전에. 그 중에서도 특히 가난하고 헐벗은 여성들과 특별히 장애인들, 시각장애자들, 우리나라의 최초의 점자법을 조선 땅에, 한국 땅에 보급하시고 애쓰셨던 분이 로제타 홀이죠. 장애인들 같은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이들에게도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었던 분이 바로 로제타였습니다. 그분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복음의 기초에서 사실은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인간사랑, 박애정신을 실천했던 여성이었죠. 세 번째로는 로제타 홀의 핵심 가치로 저희들이 꼽았던 것은 여성인권과 교육자의 측면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마저 갖지 못하고 살고 있던 조선의 여성들이 태반이었죠. 우리에게 널리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 소서평 선교사님, 엘리자베스 요한네스 쉐핑이라는 한 여성도 그분이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년에 많을 때는 5만 명 정도의 이름 없는 여성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다고 그래요. 사실 이름을 가진다는 것, 이름을 찾아간다는 것은 자의식을 갖는 거잖아요. 100년 전에 여성들이 자의식을 갖고 계셨겠지만은 자기 이름, 끝순이 어머니 또는 말제 어머니 이렇게 불리던 여성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정말 이름을 제공해주고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자신을 위해 꿈을 꿀 수 있는 여성으로 만드는데 로제타는 굉장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을 한국에 있는 우리의 어머니들을 계몽하고 교육시킨 여성 지도자들을 양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분이 바로 로제타 샤우드 홀이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은 이화학당, 지금의 이화여자대학교의 설립자셨던 스크랜턴 데모, 스크랜턴의 어머니가 되시는 거죠. 그분과 함께도 굉장히 협업을 많이 했고요. 여성 지도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지금의 또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모태가 된 조선여자의학강습소였습니다. 여성으로 하여금 의사가 되게 하는 길을 만들어주고 의사가 될 수 있는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교육을 시켰던 정말 파운더였던 분이 로제타 샤우드 홀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저희가 로제타 홀을 보면은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자신의 남편이 이제 평양 개척 선교사로 먼저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돼서 결국은 이질에 걸려서 순직을 하게 되시는데 남편의 사역지였던 그곳에 평양에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 병동을 설립하게 됩니다. 어린이 치료에 굉장히 앞장서셨고 직접 실천하셨던 의사 선생님이셨죠. 어린이들이 쉽게 걸리는 병으로부터 예방을 위해서
섬세하게 그리고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기울이셨던 분이죠. 남편의 순직에 이르게 했던 전염병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이제 미국 가서 어느 정도 몸을 추스리고 자신의 딸과 아들을 데리고 평양을 찾게 되는데 아쉽게도 평양에 도착했던 날로부터 이틀 후에 온 가족이 이지를 앓게 됐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사랑하는 딸 이디스를 거기서 잃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아픔이 물론 이런 아픔 전에도 아이들의 질병 퇴치라든지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셨지만은 이디스의 죽음은 그 이후로도 이런 어려운 죽음으로부터 또는 질병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살려내야 되겠다는 로제타의 마음은 지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로제타의 중요한 공헌과 가치 중에 하나는 삶으로 보여준 신앙이었죠. 요즘 한국교회가 광화문 집회라든지 또는 일부 어떤 상식을 벗어난 기독교 지도자들의 행동 때문에 적지 않게 사회 지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겠습니까? 종교는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어느 사회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소수에서 이제는 기득권, 자기 몫을 챙길 수 있는 종교 집단이 됐을 때는 당연히 탈선하는 자기 길에서 벗어나는 종교인의 근본적인 심성을 넘어서서 뭔가 일반인보다 심지어는 더하는 종교인이 나타나기 나름이죠. 그럴 때마다 사회는 끊임없이 종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삶으로 당신의 고백을 좀 가르침을 보여달라는 주장인데 어떻게 보면은 로제타의 삶을 보면서 정말 많은 어떤 챌린지를 받았다는 것은 그분이 직접 보여준 삶으로 보여준 자기의 종교적인 신앙과 신념이었던 거지요. 거창한 말로 선언하는 대신에 치료와 교육을 통해서 자신이 직접 사랑을 실천하면서 온몸으로 자신이 믿었던 복음을 살아갔던 여성이었습니다. 진지한 삶의 과정을 끊임없이 일기와 기록으로 꼼꼼하게 남겨서 나중에 사실은 자기가 일기를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마지막 살아남은 셔우드가 성인이 됐을 때 어머니 아버지와 그리고 누이 이디스의 삶을 회고해 볼 수 있도록 만드는데도 목적이 있었겠죠. 어쨌든 간에 많은 삶의 이야기들을 일기로 남기면서 그 일기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치열하게 자신이 믿고 있었던 신념과 종교적 신앙을 사람들에게 실천해 보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 번 더 나누고자 하는 말이 이 책이 박정희 선생님께서 책의 부제를 달면서 한국 근대 여성의 길을 놓은 여성 로제타로 삼으셨습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인물, 선교사 또는 의사로도 볼 수 있지만은 박정희 선생님께서는 로제타야말로 억압받고 힘이 없었던 시대에 여성들의 자기각성과 그리고 여성이 어떻게 근대적 여성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었던 인물이라고 박정희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은 로제타 홀의 가치를 열린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100여 년 전 아시아에 들어왔던 기독교는 많은 경우 제국주의와 결착돼서 들어왔던 거죠. 중국의 예를 볼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심지어 선교사들이 제국주의의 천병이 되기도 했고 또 이권에 대해서 길잡이 노릇도 했고 한국에도 일부 선교사들이 우리 민족의 아픔에 동참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권을 따라서 행동했던 극소수의 선교사도 있었지만은 당시에 많은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은 열린 마음과 우리 민족의 아픔에 동참하는 분들이 사실 많았죠. 종종 서구의 우월적인 태도를 보였던 일군의 남성 선교사들도 있었고요. 뭐 남성만 있었겠습니까? 일부의 여성 선교사들도 있었지만요. 그리고 한국 문화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로제타 셔우드 홀은 한국 문화를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복을 입고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셨고요. 한옥의 장점이 무엇인지도 자신의 일기와 글들을 통해서 남겨두고 있습니다.